뭐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뭐 4분기에는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근데 앞으로 2분기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 지표, 기업 수익 지표들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2차전지 비중을 많이 늘리셨군요, 교수님. 교수님,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LG 엔솔, 예. 셀 업체 중에서 대장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얘가 삼성전자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를 이끌 것이다. 예. 이렇게까지도 바라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장성으로 볼 때 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반도체도 계속 성장하지만은 예, 반도체 성장은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뭐 성장률은 급하게 성장하다 성장률은 많이 둔화될 거예요. 성장은 하지만 증가율은 낮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10%인데 아직도 90%가 남아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전기차는 굉장히 빨리 성장할 거고 거기다가 2차 전지를 공급하는 LG 엔솔 같은 회사는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업 이익은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장성으로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 안에 비중을 보면요. 네. 예, 과거에는 이런 주식들이 시가총액 10위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LG 엔솔이 지금 2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5년 이전에 오히려 시가총액이 전환될 수도 있다. 진짜요? 예. 삼성을 위로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차 전지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이기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군요, 우리나라에서. 5년은 좀 빠를 수도 있는데 네.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2030년. 예, 역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삼성 SDI도 10위권 안에 있잖아요. 예. 삼성 SDI도 괜찮을까요? 뭐 그것도 괜찮죠. 뭐 세계에서 제일 2차 전지를 잘 만드는 회사가 LG 엔솔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에 삼성 SDI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2차 전지 쪽에 또 투자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예.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교수님, 어젠가요? 파월하고 예. 이창용 총재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예.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예. 그런 느낌, 오히려 인상하겠다.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맞나요, 교수님? 저는 뭐 4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 두 분들이 저보다 경제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예, 그런데 뭐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 의회 증언에서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더 좋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비슷한 발언했죠. 예, 그래서 그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달러 가치 오르고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면서도 3월 FOMC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확인할 경제 지표가 몇 개 있다 그러는데 그게 2월 고용 데이터죠. 예. 그래서 뭐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콘센서스는 20만 개예요. 네, 그래서 과연 고용이 그보다 더 높게 나올까 나쁘게 나올까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 소비자 물가, 2월 고용 지표들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뭐 2월까지는 저는 고용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2분기, 3분기 가면서 고용이 저는 극격하게 악화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0.7%입니다. 예상치가요. 예, 그리고 예, 2분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3분기 마이너스 0.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죠. 예, 저는 폭이 그것보다 더 깊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것은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는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예,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일자리 사람을 많이 뽑아놨는데 매출이 줄어들면은 야, 내가 사람들 너무 많이 뽑았구나. 고용을 급격하게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얼마나 탄력적이냐면은 2020년 3,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에 빠지니까요. 두 달 사이 일자리 2,200만 개 줄여버리더라고요. 2,200만 개요? 예.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두 달이요? 예, 와, 2달 만에 정말요?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와, 그렇구나. 그래서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이런 고용 데이터 보면서 참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서든 스톱을 할 수가 있다. 갑자기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업 경영자들이 야,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늘려놨구나. 갑자기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2분기 마이너스 0.4% 성장하면 저는 그것보다 좀 기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업 매출 줄어들죠. 뭐 경영자들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미 파월 연준 뭐 그다음에 FMC 의원들도 저는 생각이 좀 바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점도표도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예, 3월 점도표도 중요한데요. 아마 지금까지는 경제 지표가 워낙 좋으니까 점도표가 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6월 또 점도표를 찍거든요. 그때는 점도표가 저는 많이 낮아져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고용도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거 2월 소비자 물가도 4.8%,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4% 힘이 왔거든요. 뭐 하는 총재가 3월에는 4.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제 모델은 그것보다 더 낮게 나와요. 그러세요. 예. 연말에는 12월에는 2% 중반까지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뭐 4분기에는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근데 앞으로 2분기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로 그 점도표가 얼마나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추적 결과한 그런 걸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점도표도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네. 그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게 급격하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뭐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점을 찍는다.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저는 2분기 고용 데이터, 물가 상승률도 뭐 생각보다는 더 안 좋게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아마 6월 점도표는 3월 점도표하고 전혀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죠. 진짜 서든 스탑에 가까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진짜 금리가 올해 안에도 인하될 수 있겠네요. 예. 작년에 은행들이 엄청난 이익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은행이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대출금리는 높게 유지하죠. 은행이 이익을 많이 챙겼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 은행 대출금리를 좀 낮추라. 예,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군요. 예, 그런 거는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금리가요, 뭐 대통령이 개입한다고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우리 시장 금리가 예를 들어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뭐 10월 달에 4.6%까지 올랐었거든요. 예, 그런데 2월 초에 3.2%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뭐 예상보다 고용 좋게 나오고 소비 좋게 나오고 그 미국 금리도 오르고 우리 금리도 뭐 3.8%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저는 이미 4.6%를 정점으로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은행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떨어지죠. 우리 성장률, 물가상률 떨어진 거고요. 저축 투자보다 많고 이런 걸 고려하면은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올해 한 3월을 정점으로 한국 경제 그 반도체가 최악을 조금 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올해는 굉장히 나쁘죠. 선행지수는 굉장히 많이 선행하니까 올해는 나쁜데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지나고 봐야지 아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한국의 1.6, 정부 1.6, 그 다음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1.5, 저는 1.25 정도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모든 예측기관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 2%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2%도 낮은 성장이죠. 근데 최소한 올해보다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게 선행지수가 미리서 예고를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셨을 때는 2024년에는 좀 증시 흐름이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는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지금 뭐 예측치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제가 주가를 전망하면서 오히려 상반기에 주가가 좋다. 그래서 제가 뭐 4, 5월까지는 좋을 것이다. 그런데 3분기에는 좀 조정을 거칠 것이다. 3분기에는 저는 미국에서 충격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 다 그러는데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4%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가가 저는 3분기에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미국 주가가 지금 제가 명목 GDP, 산업 생산, 고용, 뭐 소매 판매, M2 이런 거로 평가하면 아직도 10% 이상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 들어섰죠. 네. 그래서 아마 3분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 지표, 기업 수익 지표들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가도 방향은 같죠. 그래서 저는 3분기에는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또 내년을 보고 주식을 또 싸게 살 기회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평가 국면인데 또 떨어져요. 미국의 충격이. 방향은 같습니다. 덜 떨어지죠. 덜 떨어지는 건데. 덜 떨어지고 이제 오를 때는 우리가 더 많이 오르죠. 그렇군요. 그때 기회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2차 전지나 반도체, 삼성전자 예. 이런 것들을 싸게 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예, 그렇습니다. 향후 많이 오르니까. 예. 교수님 혹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실 때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이런 거를 좀 갖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이 외에도 좀 관심 갖고 있는 섹터가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또 손해보는 종목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게 그 조선업종이거든요. 조선이요? 예. 네, 제가 저는 뭐 강의를 전국 여러 기업에 다니는데요. 예, 작년 뭐 하반기에 울산을 몇 번 갔거든요. 근데 울산 그 조선업종 담당자들 강의하면서 강의 끝나고 좀 이야기해 보면은 조선업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가 수주 받아가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 적자를 냈는데요. 2025년, 2027년까지 수주를 비싸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니까 내년부터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분들 말 믿고 조선주를 좀 샀어요. 네. 그 다음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좋은 추억이 하나 있죠. 예,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요. 주식 투자를 못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증권 계좌라고 따로 투자할 수 있는 계좌는 좀 허용해줬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줘요. 예, 그래서 저희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이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주식을 전부 사겠다. 종목 하나 추천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애널리스트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혹시 추천해가지고 떨어지면 이거 리서치센터장이 추천해달라고 그랬는데 떨어지면 자기들도 책임감이 있죠. 근데 그 당시 그 조선업종 담당자가요. 현대 미포조선 사세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샀죠. 샀는데 사자마자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규제가 있었어요. 리서치센터에서 어떤 주식을 샀는데 애널리스트가 그 자료를 내면은 주식을 한 2주 동안인가 그때 정확히 기억나면 못 팔아요. 근데 많이 올라가지고 팔려고 그러면 이 친구가 또 자료를 내고 또 팔려고 그러면 또 자료를 내고 그럽니다. 좋은 쪽으로. 예, 좋은 쪽으로. 예. 자료를 내면 일단 매매를 못 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못 팔고요. 나중에 회사 나올 때 팔았어요. 거의 10배가 오르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좋은 추억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 가서 뭐 그런 이야기 듣고 또 그때 같은 사이클인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샀는데 지금 많이 손해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선업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자리가 많은데 사람들이 안 와요. 힘들다고. 예. 우리나라 조선업의 일자리가 지금 12,000개 정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모를 해도 사람들이 힘들다고 안 온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베트남 사람들을 한 2,000명 수입해 오더라고요. 그 정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선업에서 한 가지 그 부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그 일자리 일할 사람도 없지만은 수주 산업이에요. 근데 2025년까지 수주를 받아놨는데 그 사이 세계 경제가 좋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버리면은 이익이 안 나잖아요. 원자재 급등하면 생산 비용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원 주식 중에서 지금 손해 본 게 삼성전자하고
현대미포져서 두 개가 손에 와 있는데 네. 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손해를 보시는군요. 당연히 손해 보죠. 네. 교수님 최근에 좀 로봇하고 챗 GPT 관련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도 되게 뜨거웠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게 좀 너무 이르다라는 주장도 좀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르기는 하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뭐 그런 관련 산업들이 성장한다면 ETF가 초기에는 많이 오르는데 또 메타버스 실체가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ETF죠. 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우리가 챗 GPT 이게 정말 혁신적인 변화죠. 네, 그런데 과연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 그거는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챗 GPT가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겠지만은 아직도 사람들이 못 믿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확성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때까지 시간은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주식에서 막 한 300%, 400% 난 주식이 있다면 그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일부분 예, 저는 조금 비중을 조절하는 게 것도 성장산업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나치게 추세가 있는데 추세에서 이로 벗어났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교수님 비트코인도 괜찮다고 보셨는데 그 견해도 변함은 없으시나요? 예, 저는 뭐 비트코인 뭐 투자는 10% 이내에서만 하시자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지수고 미국 금리거든요. 예, 저 비트코인 상관계수를 보니까 달러 지수하고 미 금리하고 역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불균형이 해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예, 그래서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간다. 예. 근데 비트코인 투자하면은 뭐 우리 토요일, 일요일도 뭐 쉬지 않고 투자하면 어쩔 수 없이 시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투자를 한 10% 이내로 그냥 놔두고 보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챗 GPT가 또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잠깐 또 이렇게 반등하나 싶더니 또 조금 요즘에는 횡보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오래전에 네이버 카카오 샀다. 그 사고 어느 방송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김영희가 네이버 뭐 카카오 샀다. 그걸 제목으로 내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가 딱 역사적 저점이었었어요. 최근까지 보니까. 저는 뭐 저점에서 사가지고 예, 그런데 뭐 두 개 다 절반 정도는 팔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챗 GPT가 나온 게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네이버도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검색 엔진으로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찾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네이버에다가 전문가 칼럼이라고 글을 썼어요. 근데 유튜브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글을 안 보죠. 거의 다 유튜브만 듣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 전문가 칼럼을 거의 8년 정도 썼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 요새 유튜브만 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챗 GPT 같은 게 나오면서 아마 네이버도 그런 걸 곧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 정보를 얻는데 문서가 한글로 된 것보다는 전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예, 뭐 네이버도 그쪽까지 확장할 것 같습니다만 예,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뭐 성장성이 좀 줄어들 것이다. 예, 그래서 뭐 그동안 수익도 많이 났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인데요. 예, 그런데 뭐 아직도 두 개는 성장 산업 중 하나죠. 예. 걸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금 전반적인 거시의 흐름부터 해서 반도체, 2차전지, 뭐 로봇, AI, 플랫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선주까지. 예. 교수님 지금 이제 만약 한 1억 정도 운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제가 58년 KT 나이가 들수록 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예, 최근에 제가 작년 3분기에 채권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맞아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채권 사셨으면은 장기채 사셨으면 10% 이상 수익을 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금리가 다시 올랐어요. 채권을 살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 지금 단기채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단기채도 좋고 예, 조금 젊은 분들은 한 20, 30년짜리 우리 국채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10년 지나면은 그 국채 수익률이 저는 1%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먼 미래를 보면서 1억이 가지고 있다면은 한 4천만 원 정도는 국채로. 네, 국채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60%는 은행에 예금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에 예금은 채권으로 해놓은 게 좋고, 나머지 60%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좀 사고, 특히 그 3분기에 3분기. 예, 3분기에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을 거치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때 그 주식 비중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2차전지 사고 싶었던 거 좀 싸지면 예, 담고. 예. 그때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워낙 강해가지고. 근데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은 저는 같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2차전지 더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겁나가지고.